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시나요? 절망의 끝에서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이 운명이 되어 삶 전체를 바꿔놓은 적 있으신가요? 병원도 무너진 땅, 베네수엘라.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연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결국 하나의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은 진짜 인연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은 2025년 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임신 3개월째입니다. 6년 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2019년 9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저는 내과 전문의였어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루 사이에 물가가 몇 배씩 뛰는 거예요. 제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달러요. 3달러. 의사가 한 달 동안 목숨 걸고 일해서 받는 돈이 겨우 3달러였어요. 그 돈으로는 빵 한 덩어리도 제대로 못 사거든요. 정말 미쳤죠? 병원 상황도 정말 끔찍했어요. 의료 장비는 고장 났는데 수리할 부품이 없고 약품은 떨어져도 들여올 수 없고요. 정전은 일상이었어요. 수술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들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었고요. 의사인데 환자를 살릴 수 없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7년 동안 의대에서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 위기가 터졌어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인슐린이 필요한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고요.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몇 달째 못 하셨거든요. 남동생은 이미 콜롬비아로 피난 갔어요. 누나,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떠났죠.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병원도 결국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병원을 나왔고 사설병원도 갈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실직자가 된 거죠. 치료비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바닥나고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저를 불러서 집에서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재주고 감기약도 추천해주고 의사 일은 의사 일인데 정말 적은 돈을 받았어요. 의대 7년이 이런 결과를 위해서였나 싶어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갱단들이 저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거든요. 예쁜 여의사라면서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집에서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부모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마지막 소지품들까지 다 팔았어요. 어머니 결혼 반지, 아버지 시계, 제 의대 졸업 기념품까지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계속됐어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온 한국 남자분이 카라카스에 나타난 거예요. 이름은 이동훈 씨, 33살이었어요. 카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베네수엘라 커피 농장에서 직접 원두를 구매하는 공정무역 루트를 개척하러 오신 거였어요. 현지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는데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안 좋았는데 길거리에서 걷다가 그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유라 for favor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런 게 일상이거든요. 누가 길에서 쓰러져도 자기 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동훈 씨가 달려오신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당황하면서도 바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를 일으켜 세우고 물을 사주시고 택시 타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비를 물어봤을 때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동훈 씨가 대신 내주신 거예요. 영양주사까지 맞게 해주시고요. 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족도 서로 못 도와주는 상황인데 완전히 처음 보는 외국인이 저를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남자들은 여자를 도와주면 보통 대가를 바라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동훈 씨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동훈 씨가 제 상황을 듣고 정말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의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스페인어 할 줄 아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통역 일 해보시겠어요? 제가 현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만 일해도 몇 달치 생활비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집에 뛰어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통역 일자리를 구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동훈 씨가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통역료를 선불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처 마트에서 일주일치 식료품도 샀고요. 진짜 천사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이동훈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통역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해 주시고 점심도 꼭 챙겨주시고요. 첫 번째 비즈니스 미팅에 갔을 때 현지 파트너들이 놀라더라고요.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똑똑하시네요. 설명도 명확하고 이동훈 씨도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사업 철학을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좋은 커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런 말하는 사업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살기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동훈 씨가 베네수엘라 현실을 직접 보시고 정말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도 구경하러 가셨는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동훈 씨가 제 의료봉사 활동에 관심을 보이시면서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통역 일을 시작한 후부터는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용품을 대량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동훈 씨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아픈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여동생을 암으로 잃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말 후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동훈 씨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어로 인사했을 때 이동훈 씨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카라카스 구시가지를 같이 구경하기도 했어요. 제가 베네수엘라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동훈 씨가 베네수엘라 원두 수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면 이쪽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현지 파트너로 어떠세요? 조만간 시작될 수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실직이사에서 사업가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계속 노리던 갱단 두목 카를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덩치 큰 남자들을 대여섯 명 데리고 와서 저를 협박했어요. 그 한국인과 어울리지 마라. 너는 내 여자가 될 거야. 정말 무서웠어요. 이동훈 씨한테는 말 못하고 혼자 감당했어요.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동훈 씨는 저에게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움직였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만난 남자들은 달랐어요. 카를로스 같은 사람들은 여자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든요. 내 여자, 내 거지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해요. 하지만 이동훈 씨는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동훈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같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분이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그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역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동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계획보다 한 달 더 베네수엘라에 있으려고 해요. 아직 조사할 게 더 많아서요. 정말 기뻤어요. 이동훈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이동훈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벨 씨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집에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을 도와준 은인을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 이동훈 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꽃다발과 과일을 잔뜩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동훈 씨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영어가 서툰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동훈 씨도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이사벨 씨 덕분에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아레파와 흑콩 요리를 내오셨는데 이동훈 씨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동훈 씨가 에스타 델리시오스.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그분은 좋은 사람 같지만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며칠 후에 이동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사벨 씨,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직접 베네수엘라에 오시겠다고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시겠다고요? 네, 제가 너무 오래 베네수엘라에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말려도 안 들으세요. 이동훈 씨도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이동훈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자식들을 정말 많이 걱정하시죠. 특히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더 까다로우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정말 엄격하신가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동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족들이 항상 함께 모여서 시끄럽게 지내는데 이동훈 씨는 조용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가족끼리도 개인 시간을 존중해요. 너무 간섭하지 않고요. 그런 차이들이 신기하면서도 가끔은 어색했어요. 이동훈 씨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울은 정말 큰 도시예요. 지하철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있고요. 정말요. 24시간 내내 문 여는 가게가 있어요? 네. 배달 음식도 새벽에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가족들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엄격하세요. 특히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 문화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이동훈 씨가 더 어려운 문장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고 싶어요. 그리워해요. 그런 말들을 배우면서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동훈 씨가 정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카라카스에서 제일 좋다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어서요. 정말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을 이동훈 씨와 함께 나눠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사벨 씨와 함께 있으면 베네수엘라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카를로스였어요. 멀리서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왜 자꾸 그 한국인과 함께 다니는 거야? 길에서 카를로스를 마주쳤을 때 협박조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동훈 씨한테는 말하지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훈 씨와의 사업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베네수엘라 커피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벨 씨가 현지 파트너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사벨 씨는 현지 상황을 잘 아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동훈 씨를 보면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이게 정말 사랑인 걸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분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이동훈 씨 생각만 하면서요. 이동훈 씨도 저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사벨 씨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단순히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시다가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동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벨 씨, 어머니가 내일 베네수엘라에 도착하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고 정말 어려운 시험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행복한 시간이 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동훈 씨 어머니가 직접 베네수엘라까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뜻밖이었어요. 한국에서 베네수엘라까지 비행기로 20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아드님 때문에 그 먼 길을 오신다니요. 도대체 이런 위험한 곳에서 뭘 하는 거니? 어머니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동훈 씨가 베네수엘라 상황을 설명해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한국어로만 대답하셨어요. 결혼은 같은 문화끼리 해야 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겠니?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어머니가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걸까요? 이동훈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들킨 건 아닐까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동훈 씨가 통역해 주셨지만 어머니 표정만 봐도 저를 경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어머니들이 정말 예리하시구나 싶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선을 그으시는 거죠. 며칠 동안 저희는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계속 이동훈 씨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얘야,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기는 너무 위험해. 좋은 여자애들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동훈 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됐어요. 저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지는 걸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점점 위축됐어요. 혹시 제가 이동훈 씨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든 게 저 때문인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동훈 씨를 대하는 것도 어색해졌어요. 자꾸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동훈 씨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벨 씨, 요즘 왜 이렇게 저를 피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동훈 씨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카를로스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고요. 제가 통역 일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동훈 씨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이동훈 씨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안전과 모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동훈 씨 혼잣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카를로스가 이동훈 씨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인, 나와서 얘기하자. 마지막 기회다. 이동훈 씨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카를로스가 만나자고 하는 거였어요. 가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저는 정말 말렸어요. 하지만 이동훈 씨는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예요.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동훈 씨가 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호세 씨한테였어요. 호세,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카를로스와 만나자고 하는데 혼자 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호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동훈, 혼자 가지 마. 내가 뭔가 준비해 볼게. 당신은 우리 가족 은인이잖아. 이동훈 씨가 약속 장소로 떠났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불안했어요. 몇 시간 후 이동훈 씨가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급하게 물어봤더니 이동훈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카라카스 외곽 창고에서 만났는데 카를로스가 부하들 대여섯 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 꺼져. 이사벨은 내 여자야 라고 협박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쪽에서 차들이 나타났어요. 엘 루시오파 갱단이었어요. 호세 씨가 연결해준 사람들이었고요. 이동훈 씨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엘 루시오파 두목 루이스가 나서서 그 한국인은 우리가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호세 씨가 제가 조카 병원비 도와준 얘기를 했고 루이스도 우리 쪽 커피 사업이 다 이동훈과 하는 공정무역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때 호세 씨가 했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를로스, 너 내 동생 죽인 거 잊었나? 이건 은혜이자 복수야라고 했대요. 결국 카를로스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엘 루시오파와 정면 충돌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거죠. 이번만이다.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떠났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도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벨 씨,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동훈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가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태어나고 자란 베네수엘라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간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도 이사벨 씨를 알아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동훈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 사랑, 희망, 두려움, 모든 게 한꺼번에요. 당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카를로스한테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이동훈 씨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사벨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동훈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사벨, 사랑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You también te amo.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첫 키스를 했어요. 집 안에서 모든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선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딸이 한국이라는 먼 나라로 간다는 걸 부모님이 쉽게 받아들이실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응원할게.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겠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가끔은 연락하고 우리도 잊지 마라. 한국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 여권으로는 한국 입국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동훈 씨가 사업 파트너로 초청장을 써주시고 영사관에서도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해결됐어요. 다행히 영사관 직원분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모든 절차를 다 마치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카를로스는 계속 방해를 시도했지만 엘 루시오파의 보호와 이동훈 씨의 조심스러운 행동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딸아, 건강하게 잘 살아라.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올게요. 호세 씨도 배웅을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동훈, 정말 고마웠어. 조카 일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한국 가서도 연락하자. 당연하죠, 호세 씨. 정말 고마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이동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라카스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는 과거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향해 떠나는 길이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동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날아갔어요. 어머니는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카를로스 사건을 보시고 나서 마음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았어요. 위험한 곳에서 빨리 나와야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에서 저희가 올 준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와, 정말 모든 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공항 자체가 베네수엘라 전체 도시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모든 게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안내방송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게 정말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이동훈 씨 어머니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베네수엘라에서보다는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겠다. 일단 집에 가서 쉬어라. 한국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동훈 씨가 통역해 주셨어요. 적어도 험한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문 밖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도로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밤에는 네온사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요. 정말 꿈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이동훈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사벨 씨 집이기도 해요. 첫 며칠은 정말 신기한 게 많았어요. 24시간 편의점, 지하철, 버스, 모든 게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배달 음식이 정말로 30분 만에 와요. 밤 12시에도 이동훈 씨가 치킨을 시켜주셨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집까지 배달됐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였어요. 강남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스페인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한국어만 공부했어요. 이동훈 씨도 매일 저녁에 숙제를 도와주셨고요. 오늘은 뭘 배웠어요? 높임말 배웠어요. 정말 어려워요. 누구한테 언제 쓰는지. 천천히 해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의사 면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한국 언응력 시험 통과, 의사 국가 시험, 임상 실습, 모든 게 다시 처음부터였어요.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3년 동안 의사로 일했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이사벨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동훈 씨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공부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컸어요.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이동훈 씨가 다 부담하고 계시는 게 미안했어요. 당신이 벌어서 나만 공부하고 있는 거 너무 미안해요. 나 일하면서 공부할게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동훈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줘요. 나중에 반드시 다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사벨 씨, 축하해요. 이제 정식 한국 의사예요. 이동훈 씨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해냈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몇 달 후에 드디어 취업 기회가 왔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야간 근무 계약직을 제안받은 거예요. 외국인 의사도 할 수 있나요? 응급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의사도 많이 채용해요. 특히 이사벨 씨처럼 스페인어 가능한 분은 더 필요하죠. 야간 근무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의료 용어도 다르고 환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언어보다 중요한 건 눈빛과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환자의 아픈 표정은 어느 나라나 똑같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특히 스페인어나 영어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Doctora, ayúdeme por favor.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동훈 씨는 제가 야간 근무할 때마다 새벽에 도시락을 갖다 주셨어요. 힘들지 않아요? 당신이 환자들 돕는 모습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힘이 났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보시고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구나.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셔서 간호사들한테 자랑하시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기뻤어요.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22년에는 동훈 씨와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한국 결혼식에 오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당뇨가 악화되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화상통화로 축복을 받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으로 베네수엘라에 가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요. 딸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부모님이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동훈 씨도 스페인어를 조금 배워서 부모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Muchas gracias por su ayuda. 따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동훈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저는 그 병원에서 정식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임신 3개월이라서 조금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기는 한국과 베네수엘라 둘 다 고향인 아이가 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동훈 씨를 보고 감사해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환자들도 고마워요. 특히 외국인 환자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짜 딸같이 대해주세요. 이사벨아,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낳아야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명절 때는 함께 음식도 만들어요. 요즘은 정말 바빠졌어요. 병원 일,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준비까지. 하지만 바쁜 만큼 보람도 커요. 최근에 더 행복해진 이유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베네수엘라에도 다녀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매일 감사해요. 6년 전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동훈 씨를 볼 때마다 설레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하고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사벨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대화를 자주 해요.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런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 출신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려움이 와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한 사랑하세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감동 튜브였습니다.